자, 다음 수업 독립협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갑오개혁이 한창 이루어지던 와중이었던 3차 개혁 와중이었던 1896년에 고종이 명성황후가 살해당하는 걸 보고서 자기도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 자기 거처를 옮긴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때 내가 저번에 덕수궁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잘못 얘기한 거고, 경복궁에서 이렇게 러시아 공사관 건물로 바로 도망을 쳐서 요 러시아 건물, 러시아 외교관들이 있는 이 건물 안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게 당시 러시아 공사관의 모습이고, 지금은 딱 요거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외교관들에게 이제 목숨을 부지하는 당시 왕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우리 왕의 목숨을 러시아인들이 쥐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독립국의 지위가 굉장히 불안한, 즉 자주권이 손상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죠. 특히 이때 러시아는 우리나라 왕을 데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왕을 지켜주고 있었어. 얘네가 지켜주고 있는 건 맞는데, 그 지켜주고 있는 걸 빌미로 삼아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얻어갑니다. 우리나라에게서. 러시아가 특히 많이 얻어갔던 것은 우리나라의 삼림체벌권, 나무들을 이제 많이 베어가는 삼림체벌권을 이제 많이 획득해 갔었고, 뭐 탄광 같은 것도 이제 좀 가져갔었고, 했었는데, 러시아가 가져간다고 하니까는 다른 나라들도, 야, 왜 쟤네 러시아한테만 줘? 라고 해가지고 다른 애들도 가만히 안 있었겠죠. 그래서, 미국이 금광도 가져가고, 여기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나라한테 철도를 가는데, 얘네는 우리가 이뻐서 철도를 깔아준 게 아니겠죠. 자기네들 일본하고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요 경부선을 중심으로 해서 철도를 깝니다. 그래서 철도를 깔아서 일본하고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고, 나중에 이제 여기 중국 대륙 지방으로 진출을 하기 위한 철도를 건설을 했었고, 이 철도 건설하는 부지도 거의 공짜로 가져갔었고, 건설할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 강제로 동원해가지고 건설을 하는 등 여러 가지 강대국들의 이권 침탈, 열강이라는 건 여러 강대국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강대국들이 우리나라에서 이거 가져가고 저거 가져가고는 이권 침탈이 아관 파천 이후에 굉장히 심해졌었다. 그렇기 때문에 개나 소나 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개나 소나 이것저것 이거 가져가고 저거 가져가고 다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주성이 굉장히 손상되는 모습이 보이자 등장하게 되는 단체가 바로 독립협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독립협회. 독립협회를 처음에 만드는 요 사람 서재필이라는 사람입니다. 서재필. 예전에 갑신정변을 주도했었던 급진개혁파 인물 중에 한 명이었었고, 갑신정변이 실패하고 나서는 요때 이제 20대 때 갑신정변을 일으켜서 실패하고 나서는 이 사람들 가족들이 아마 내가 알기로는 다 처형당하고 뭐 자살하고 막 그럽니다. 반역자 집안, 갑신정변이라는 반란을 일으켰는데 실패한 반역자 집안이었기 때문에 서재필은 당시 그래서 미국으로 도주를 했었고, 가족들은 다 죽었고, 이거 나중에 독립운동할 때, 나이 들었을 때, 나중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나중에까지 이제 살긴 사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 그냥 영어도 못했어. 처음에 갔을 때는 영어도 못했었는데 가가지고 진짜 고생했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의사까지 결국은 됩니다. 14년 만인가. 그리고 거기서 결혼까지 하고서 백인 여자랑 결혼까지 해가지고 조선에 돌아와서 만들게 되는 단체가 독립협회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그 갑신정변 때 반역자로 수배가 된 사람이야. 수배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돌아오는 1년 전인 1895년에 갑오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이 갑오개혁을 주도했던 이 박영효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사면됩니다. 사면. 죄가 없어집니다. 죄가 없어져서 국내로, 이 박영효도 갑신정변 같이 일으켰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사면시켜줘가지고 결국은 국내로 들어오는데, 국내로 들어오자마자 했던 일이, 서재필이 국내로 들어오자마자 했던 일이 독립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을 만듭니다. 신문. 요 신문이죠. 많이 들어봤죠.
이 신문은 왜 이 신문을 만들었냐? 당시 서재필이 와가지고 뭔가 국가를 위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했었고, 옛날에는 갑신정변이라는 걸 해서 실패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신정변 때는 이제 몇몇 이제 양반들이나 지식인들 중심으로만 해가지고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있었는지, 백성들을 알려주고 계몽시키기 위한 도구인 신문을 만듭니다. 독립신문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 신문의 특징은 지금 여기 보면은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발간이 되죠.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판, 영문판 신문이라고 밑에다 필기를 합니다. 여기다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판, 영문판 신문이고, 이 신문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꽤 인기가 좋았었어요. 이런저런 우리 국내외의 사정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신문이었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백성들을 좀 계몽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었죠. 그리고 독립신문을 만듦과 동시에 요 독립문이라고 하는 문도 만들죠. 요 문이 있었던 요 옆에 자리는 원래 영은문이라고 해서, 여기 영은문입니다. 영은문이라고 해서 청나라 사신들, 외교관들이 이제 요 영은문으로 들어오는 길이었는데, 우리 경복궁이 요쯤에 여기 멀리 있으면은 요 영은문까지 동구바까지 나와서 마중 올라와가지고 청나라 사신들한테 굽신굽신하던 그 장소였었어. 그래서 요 영은문을 헐어버리고서 독립문을 건설한 거죠. 독립문. 그래서 요 독립문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자주성이 손상됐었단 말이야. 그래서 자주성을 좀 되찾기 위한 첫 번째 작업으로서 일단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문입니다. 그리고 독립문 건립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게 되죠. 이때 참여했던 단체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박영효, 서재필 같은 개화파들이 핵심적인 멤버가 됩니다. 이 개화파들은 대부분 이제 친일파들이 많았다고 했었죠. 근데 이 친일파들 외에도 친러파인 요 사람 사실은 많이 못 봤을 텐데, 친러파의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당시 이완용입니다. 완용형. 여러분들이 이제 이완용은 친일파로 알고 있는데, 친일파는 나중에 갈아탄 거야. 러시아가 러일 전쟁에서 일본한테 패배하고 나서 이제 러시아는 아니구나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그 전후로 해서 친일파로 갈아탑니다. 이완용은. 박쥐 같은 놈이야. 맨 처음에 친미파였다가 나중에 친러파가 됐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에 친일파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습니다. 완용이 형 여기 훈장이 많이 달려있죠. 이게 일제시대 때 찍은 사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개화파들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독립협회가 만들어졌었고, 이 사람들 중심으로 처음에 이런저런 뭐 독립문도 만들고 신문도 만들고 잡지도 만듭니다.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라고 해서 잡지야, 그냥 독립협회 잡지인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저런 국민 계몽 활동을 한다라고 했었죠. 제일 대표적이었던 국민 계몽 운동은 바로 요 강연회와 토론회입니다. 강연회와 토론회.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거나 토론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백성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거는 토론회입니다. 토론회를 하는 날이면은 서울의 시민들이 수백 명이 막 모여가지고, 미국은 태극기도 있죠.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청중들로 참여를 합니다. 토론이 재밌거든. 어떤 주제에 토론을 했었느냐? 당시 토론 패널들은 대부분 개화파 관리들입니다. 개화파들 중심이 박영효나 서재필입니다. 서재필, 이 사람도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인데, 젊은 이승만이 여기 참여했었습니다. 요거는 중년 이승만의 모습인데 당시 20살이었어요. 20살. 근데 당시 말빨이 좋아가지고 이런 토론에 참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상재라고 하는 요 사람 나중에 중요하게 나올 겁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최대의 독립운동 단체였었던 신간회라고 하는 독립운동 단체의 회장입니다. 회장. 그래서 이런 중요한 개화파 인물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했었어요. 토론 주제.
토론 주제는 자, 도적을 막으려면 밤에 길가에 등불을 밝히는 게 옳은 것인가? 뭐 혹은 여자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뭐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당시에는 너무 이제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었기 때문에. 근데 요 개화파들은 서양이나 일본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걸 중요시했었던 사람들, 즉 그런 서양의 민주주의를 특히 받아들이고자 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여성 차별적이었던 그런 것들을 좀 철폐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강연회 토론회가 하는 날이면은 수백 명의 군중들이 막 모여가지고 대성을 이뤘어요. 대성. 토론해가지고 만약에 찬성표, 뭐 찬성파, 반대파 두 파로 나눠가지고 토론을 해서 끝나면 이제 여기 모였던 군중들이 박수를 칩니다. 찬성파 박수 쳐보세요 하고 반대파 박수 쳐보세요 해서 박수 소리가 더 큰 쪽이 이제 승리를 하는 그런 토론 형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해봐. 토론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조선시대 때 있었어 없었어? 조선시대 토론이 어디 있어? 그냥 누가 하라고 그냥 시키면 그냥 하는 거야. 왕이 하라고 시키면 그냥 하는 거야. 근데 모여가지고 백성들이랑 좀 많이 아는 이런 개화파 지식인들이 토론하고 하니까 재밌으니까는 이 토론이 나날이 인기가 좋아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일부 좀 아는 사람들, 지식인들 중심으로 독립협회가 운영이 됐었지만 점차 가면 갈수록 독립협회가 일반 민중의 입장을 대변하는 민중 중심의 단체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일반 국민의 참여가 확대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반 국민이 요구했던 것들을 하나 둘씩 이제 요구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독립협회 운동의 종류는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3단계. 맨 처음에 자주국권 운동을 했던 단계입니다. 자주국권 단계. 자, 이렇게 독립협회 토론 활동이 막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을 때쯤에 러시아가 당시에 고종을 데리고 있다라고 했었었죠. 고종을 데리고 있었었다. 잠깐만. 자, 다시. 러시아가 고종을 데리고 있었었는데, 그러면서 고종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고종이 더 이상 러시아 공사관 그 건물에 있으면은 우리나라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해서 고종한테 돌아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고종이 결국은 97년에 다시, 궁궐로 돌아옵니다. 덕수궁으로 환궁을 합니다. 고종의 환궁을 요구했었고, 이 당시에 이제 고종이랑 러시아랑 친하니까는 러시아가 계속 이제 우리한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요구했었다고 했었죠. 특히 그 중에서도 러시아가 이제 부산의 전령도라고 하는 요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전령도는 지금의 부산에 가면은 영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영도. 부산에 이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지금도. 부산에 여기 영도라고 하는 요 섬을 러시아가 달라고 요구를 했어. 조차라는 건 빌린다는 뜻인데, 이 당시 이렇게 잠깐 빌려가지고서 100년 동안 안 줬던 애들이 많았었어. 서양 애들. 특히 영국이 홍콩을 가져갔던 사례가 제일 대표적인 거야. 그래서 러시아가 요거 잠깐 달라. 요거 우리 잠깐 빌려달라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얘네는 러시아는 항상 날씨가 춥기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온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 남쪽으로 내려와서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를 차지하기 위해서 요 부산을 얻으려고 했었던 건데, 요 전령도를 달라라고 하는 요구 사항 외에 러시아가 요구를 했던 게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전령도 조차, 그다음에 두 번째는 러시아 군사훈련단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이때 당시에. 러시아 군사훈련단이 들어왔던 거는 고종의 요구이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종이 언제 일본한테 살해당할지 모르니까는 러시아 군사훈련단들을 우리나라에 들여와가지고 당시 우리 한국인들을 러시아식으로 이제 훈련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얘네가 우리나라 먹을 것 같단 말이야, 러시아가. 그래가지고 너무 러시아한테 우리나라가 좌지우지 되는 것 같으니까는 얘네를 철수시키라고 독립협회가 요구를 했었고,
그다음에 러시아의 재정 고문단도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는데 얘네들도 철수하라고 요구를 해서 요 세 가지 요구 사항을 그러니까 러시아 군사교련단 철수해라, 재정고문단 철수해라, 그리고 저령도조차 요구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러시아의 세 가지 요구 상황을 반대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민중 집회를 열어요. 이거를 만민공동회라고 합니다. 만민공동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쪽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만민공동회. 쉽게 얘기해서 집회 연 거야, 집회. 백성들이. 이게 근데 조선시대 때 이게 말이 안 되지. 조선시대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왕이 하라는 대로 그냥 시키면 그냥 딱 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왕이 원했던 군사 고문 그리고 왕하고 친한 러시아의 저령도조차 이런 것들을 반대를 하면서 전화 들어주세요 하면서 집회를 한 겁니다. 이날 딱 하루만 열렸습니다. 근데 요 하루만 열렸나? 아마 하루만 열렸을 겁니다. 첫 번째 집회는 1차 만민공동회는 그래서 러시아의 어떤 그런 간섭을 굉장히 저지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집회였고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하니까는 고종이 깜짝 놀라가지고 결국 이 사람들 요구를 들어줘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런 경험이 처음이야. 자기들의 요구 상황이, 자기들의 목소리가 백성들의 요구 상황이 들어준다? 그런 거는 처음 있는 일이었었어.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독립협회 활동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점차 무슨 주의를 조금씩 이제 맛을 보기 시작한다? 민주주의를 맛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민주주의를 맛을 보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런 와중에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김홍육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왕한테 좀 앙심을 품고 있었던 사람인데 얘가 이제 왕이 당시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그 커피에다가 독을 타서 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김홍육 독차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서 다행히 고종은 이제 그 독이 들었던 걸 미리 눈치를 채고 안 마셨는데 그 황태자 다음 왕이었던 순종이 이걸 마셔가지고 좀 몸이 당시 되게 안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고종이 김홍육은 당연히 사형이고 근데 그걸로 분이 안 풀리는 거야. 연좌의 법을 복구시키자. 연좌제라는 거는 이제 조선시대 때는 원래는 대역 죄인이면은 그놈 한 놈만으로 끝나지 않죠. 가족, 친척, 아들, 손자, 친구들 다 잡아가지고 죽이는 법을 이제 연좌제 법이라고 했는데 이게 갑오개혁, 불과 2년 전이 갑오개혁이 없어졌었어. 근데 이 법을 복구시키자라고 하는 논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몇몇 이제 꼰대 같았던 당시 관리들 몇 명이서 이거를 복구시키자라고 하는 논의를 했었고 고종도 내심 자기가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이 안 풀려. 그 김홍육 한 놈으로는 안 되겠어. 다 잡아 죽여야겠어. 라고 했는데 사실 죄라는 거는 그 사람한테만 있는 거지 밑에 가족들한테나 친구들한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런 거는 좀 비인간적, 비인권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다시 2차 만민공동회에다가 들고 일어납니다. 연좌제를 반대하고 이걸 주장했던 꼰대 관리들을 탄핵해라. 라고 하면서 2차 만민공동회. 이 만민공동회는 10일 넘게 일어납니다. 밤새도록 계속 10일 넘게 이 사람들이 집회를 합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서 당시 모닥불을 피워놓고서 요 만민공동회 회관, 독립협회 회관 그 주변에 모여가지고 모닥불 우리 그 예전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촛불 집회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모닥불 집회라는 게 열리기 시작을 하죠. 10일 동안이나 처음 있는 일이야. 조선시대 때 이게 말이 돼? 자, 그래서 요 모닥불 집회에서 요구를 했던 거는 주로 법률과 재판에 의한 신체의 자유권, 즉 인권과 관련된 운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인권, 자유민권 운동이라고 합니다. 신체의 자유권, 재산권,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굉장히 중요했던 참정권과 관련된, 참정권이라는 건 우리를 정치에 참여시켜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기 시작하죠.
처음에 만민공동회 했을 때 고종이 들어줬었는데 이게 점차 얘네가 너무 세게 나오니까는 고종도 얘네가 마음에 들까 안 들까?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겠죠. 고종. 당시 만민공동회가 일어났던 그 다음 날인 13일에 고종은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나라 이름을 바꾸고 황색 옷을 입은 걸 보면 알겠지만은 본인이 황제로 즉위를 합니다. 황제로 즉위를 하는데 그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겁니다. 다시 황제로 즉위를 하면서 이런 민주적인 당시 백성들의 요구 상황은 잘 들어주지 않고 본인이 이제 황제로 즉위를 하죠. 황제로 즉위를 하죠. 자, 그래서 여기 자유민권 운동에서부터 조금씩 고종과 이 만민공동회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10월 달부터는 새로운 운동이 전개되는데 이거를 자강개혁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강개혁 운동은 핵심적인 내용은 의회를 설립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여기 참정권 운동이 이미 시작됐었고 의회를 설립한다는 건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뽑겠다는 얘기겠죠. 의회를 설립하자라고 하는 굉장히 획기적인 조선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운동이야. 요게 이제 10월 달부터 벌어지는데 요 10월 달에 관민공동회라고 하는 게 개최됩니다. 아까 만민공동회의 관리들이 이제 참여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관리들이 앉아있죠. 관리들이 앉아있고 일반 백성 요 사람 머리 깎은 걸로 봐서는 좀 개화파 뭐 사카 쓴 사람 뭐 스님도 스님도 있고 이거 만민공동회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집회하고 토론하는 겁니다. 요 당시 관민공동회 때 연설을 했던 요 사람이 백정이었어. 심지어 백정. 조선시대 때 제일 천민으로 취급을 받았던 백정이 여기 앞에서 연설을 하는 관민공동회라고 하는 게 열립니다. 관민공동회. 관민공동회에서 당시 정부 관리들한테 약속을 하나 받았던 총 6가지 조항을 헌의 6조라고 하는데 헌의 6조 이 관민공동회가 열리는 와중에 만민공동회도 같이 개최가 됐었습니다. 이때는 의회를 설립하라 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때 만민공동회랑 관민공동회가 같이 합쳐가지고 헌의 6조라고 하는 총 6가지의 개혁 안건을 이제 개혁 안건을 결정을 하는데, 자, 1조에 보면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라. 이런 독립협회의 어떤 좀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독립협회의 특징. 근데 여기 보면 황제권을 강하게 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왕한테 좀 립 서비스를 해준 것 같아요. 관민공동회, 관리들이랑 백성들이랑 같이 모인 거기 때문에 관리들한테 좀 이렇게 립 서비스를 해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해당 부처의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함께 날인하여, 즉 여러 관리들이 함께 사인해서 시행할 것을 그러니까 뭔가를 정할 때는 함께 정하라는 거야. 함께. 이거는 의회를 만들어라. 중추원이라고 하는 당시 관청을 중심으로 해서 의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의도가 들어간 것이고, 여기 보면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담하자. 이거는 그 가부개혁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재정을 한 군데서 일원화해서 이중 삼중으로 세금을 걷는 삼정의 문란을 없애자. 그다음에 예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산은 지금은 국회에서 하는 일이야. 즉 의회를 만들자는 계속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조에 보면은 인권, 아까 위에서 자유민권 운동을 했었죠. 요거랑 이제 상통되는 그런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책임과는 그 정부의 뜻을 물어서 과반수가 동의하면 임명할 것. 이것도 의회랑 관련되는 건데,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의회를 설립하자라고 하는 그런 집회를 같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의 허락을 받아요.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의회를 만듭니다. 당시 중추원이라고 하는 관청을 의회로 바꾸려고 하는 중추원 관제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중추원 관제. 중추원 관제라고 하는 요게 중추원 관제야. 요게 중추원 관제인데 국회의원 50명으로 합니다. 50명. 50명인데 이 국회의원의 50명은 지금 의회랑 똑같아.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야.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 지금 국회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25명 뽑고 일반 백성들이 25명을 뽑아가지고 총 50명으로 구성한다 라고 해서 의회를 구성하자고 합의를 해요. 의회를 구성하자고 합의를 하는데 이 의회를 구성을 하면은 결국은 왕권은 강화될까 약화될까? 당연히 약화가 되겠죠. 국회에서 거의 대부분 중요한 걸 결정을 하지 왕 혼자서 결정하지는 못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래서 왕이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들었지만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해가지고 일단은 들어주기로 했는데 무슨 소문이 도냐면은 독립협회가 의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윤치호라고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삼아서 민주공화정을 꿈꾸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짜뉴스가 떠돕니다. 즉, 그러니까, 아까 의회를 만드는 것까지는 괜찮아. 아직은 그 입헌군주제 제도에서는 왕은 남아있는 제도야. 왕은 남아있는 제도. 왕권은 좀 약화되긴 하지만은. 근데 이 공화정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공화정은 왕은 왕 목을 잘라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치호가 대통령이 되면 왕은 필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문이 도니까는 왕이 열받는 거죠. 그 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었어. 왜냐면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처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도와주는 듯 했던 이런 단체였는데 사사건건 반대하고 자기들 요구하고 하니까는 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던 와중에 윤치호를 대통령으로 삼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요 가짜뉴스를 듣고 나서 왕이 결국은 요 중추원 관제 폐지시켜버립니다. 야, 나 이거 안 해. 이거 안 해. 라고 하고 독립협회가 그러니까 공화정을 추구한다. 라고 모함을 하면서 고종은 결국은 독립협회를 반란단체로 규정을 하고 지도자들을 다 체포합니다. 독립협회 이제 중요 인물들. 요 사람이 이승만이야, 이승만. 20살 이승만. 독립협회의 중요 인물들을 체포했습니다. 여기 보면 가만히 보면 쇠사슬이 감겨있죠. 도망 못 가게 이런 걸로 해놓은 겁니다. 독립협회 회원들을 체포를 하니까는 4차 만민공동회가 다시 일어납니다. 요거는 장장 한 달 넘게 집회를 한 거야, 백성들이. 한 달 넘게 집회를 해서 주요 요구사항은 중추원 관제를 재실시해라. 그러니까 의회를 설치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체포된 독립협회 간부들을 석방해라. 라는 주장들을 했었는데 결국 고종은 얘네를 반란단체를 규정을 하고서 만민공동회를 습격을 해서 완전히 해산시켜버립니다. 고종이 당시 황국협회라고 하는 그 상인단체, 보부상단체가 있었어요. 보부상단체들은 맨날 돈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 무술 잘하는 사람이랑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었는데 건달들을 데리고 다녔었는데 걔네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만민공동회를 습격을 해서 결국은 강제로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해산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짧게나마 대략 한 1, 2년 정도 민주주의를 맛봤던 이런 백성들의 단체인 독립협회와 만민공동이라고 하는 단체는 만들어진 지 이제 1년 만에 이제 해산되죠. 1년이래. 3년 만에 해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짧게 활동했지만은 이런 거 중요하게 배우는 의미가 다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국민의 기반을 둔 근대화 운동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갑신정변, 갑오개혁의 한계를 좀 극복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갑신정변은 너무 지식인들 몇 명만 일으키려고 했었던 반란이었었고, 갑오개혁은 친일파들만 또 모여가지고 했었던 그런 개혁이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었는데, 독립협회는 아까 봤잖아.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집회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국민의 좀 기반을 둔 그런 운동이었었고, 그 다음에 근대 국민국가를 지향했었던 특히 입헌군주제를 중심으로 한
입헌군 주제를 중심으로 한 의회 설립을 추구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단체였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민주주의적인 정치 제도를 정착시키려고 했었던 단체였었단 말이야. 근데 한계점은 주로 얘네는 러시아만 배척합니다. 러시아만 배척했기 때문에 아까 그 독립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 박영효 그리고 이완용 같은 친일파들은 일본에 대해서는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본의 침략 의도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고, 특히 얘네들은 좀 지식인들 아는 애들이기 때문에 동학 같은 농민 운동이나 당시 그 일본이랑 싸우고 있었던 의병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쟤네 저렇게 싸워봤자 개죽음이다. 일본이랑 전쟁해봤자 개죽음이야. 지금은 우리가 지식을 쌓고 힘을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했었던 약간 좀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립협회 활동은 실패로 끝나게 됐었고, 이런 독립협회를 진압했었던 고종은 그 독립협회가 있었던 중간에 대한제국을 아까 선포한다라고 했었죠. 대한제국 황제 국가를 선포를 하고서 자기 중심의 황제 중심의 개혁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걸 광무개혁이라고 합니다. 광무개혁. 이 광무개혁에 대해서는 광무개혁과 대한제국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 때 보겠습니다.